동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신작 시티라이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일본을 방문한 건데요. 이때 마침 이누카이 츠요시 총리가 찰리 채플린을 자신의 사저로 초대한 거였어요. 근데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범인들 역시 이 총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암살 계획에 찰리 채플린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까지 암살하면 경고를 날릴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던 거죠. 찰리 채플린은 총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둔 스모 경기 관람하고 그다음에 튀김을 먹는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튀김이 살렸네, 튀김을. 세상에. 늦어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크리스 씨도 찰리 채플린 사건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 처음부터 아주 실패했어요. 왜요? 찰리 채플린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그냥 활동하고 있는 것뿐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 아니고 영국과 일본 사이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죽였으면 오히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암살도 잘 못된 듯이고. 예, 이 사건은 모두 일본 내에서 군을 축소하려는 정부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1934년 일본은 서양과 맺은 군축 조약을 완전히 깨버리고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워싱턴 회의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년 뒤 1936년 2월 26일 일본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바로 이것이 2.16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황을 방패막이로 한 전쟁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군부가 감행한 첫 번째 전쟁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전쟁, 바로 중일전쟁인데요. 이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난징 대학살. 이때 미국은 어떻게 일본을 수렁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바로 때렸겠죠. 말씀하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전함과 무기에 들어가는 철의 주요 성분인 설철, 수입의 74%가 미국산이었고요.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 역시 수입량의 60%를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전함, 항공기 등을 움직이는 석유도 80%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럼 미국에서 수입을 못하면 일본은 그냥 산업이 마비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자 다음 해인 1939년 미국은 초강수로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과 맺었던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을 미국이 폐기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지? 그 통상 조약을 폐기한다는 게 동맹 깨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일본은 원료 부족 사태까지 겪게 되면서 군사 작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으로 물자와 비용이 허덕이는 동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 세계의 지형을 한 번에 뒤바꿀 기회가
바로 일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 뭐죠? 뭔데? 바로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에?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와, 이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강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친선? 세 개의 나라가 친선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 시험 3급에 이야.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1, 독, 2.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일독이.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 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예.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에게 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삼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그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수입이 막히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재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뭐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크리스 씨 이때 미국 반응은 어땠어요? 미국은 그래도 참전하지는 말자. 예, 왜냐하면 뭐 1차 세계대전 그때 씁쓸한 맛도 보고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삼선 그 대선 나가려고 하는데 공약 하나 냈어요. 전국 미국 어머니들, 당신 아들을 유럽 전쟁터 보내지 않겠다. 목숨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평화주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체 미국이.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